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죠. 임진왜란전에 선조가 과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할까 궁금해서 2명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떻느냐? 갔다 온 사신들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전혀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온 5명의 특사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일치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 특사단 5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는 건데요.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 텔레비전 10분 정도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 5명과 만나는 장면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육성은 담겨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량의 영상이 공개가 된 거죠. 일단 영상부터 저희가 정리한 영상부터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주7, 107, 2018년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정무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귀중한 디딤돌로 삼고 북과 남 언교리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대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훌륭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뜨겁게 환송하셨습니다. 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그리고 홍현익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박사는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일단 영상 마지막 장면 보면 말이죠. 특이한 게 그 회담장 앞에까지 대리석으로 밑에 바닥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장에 건물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 노동당 아닙니까? 중앙위원회 청사인데 저도 어제 보면서 사실 저 건물은 김정은이 요새 이제 신년사 할 때 백으로 이 배경으로 이제 건물 외경은 아는데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만찬장이라는 저런 게 있고 아까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차가 그 안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서 저도 어제 보면서 신기하다. 이게 이 차가 주차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까지 들어오게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통 지하주차장 바닥은 시멘트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저 안에까지 차가 들어와요. 그리고 특사단도 저기서 차를 타고 돌아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데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사회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준사치에 가깝죠.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이라면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저걸 보면은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외부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네 어떤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당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검소하고 그렇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당에다가 바닥을 대리석으로 저렇게 주차장까지 하는 건 좀 어울리지가 않네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대북 특사단 5명이 일치된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우리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육성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서. 육성은 그렇죠. 이제 이번에 특사단 만난 육성은 이제 들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4시간을 넘게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브리핑한 내용은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건대는 특사단이 가자마자 첫날에 이제 만나서 접견하고 만찬을 4시간 넘게 했잖아요. 이게 보면 예전에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사가 올라가면 뜸들이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날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단이 만나냐 못 만나냐 할 때쯤 짠 하고 나타나서 만나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접견 장소도 보면 예전에는 보면 우리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뭐 백화원 초대소라든가 이런 데 와서 만나는데 김정은은 자기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서 거기서 만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까지 불러서 만찬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이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하고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전해진 내용을 보면은 한미훈련 얘기했더니 뭐 지금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런 점들로 볼 때 어쨌든 아버지 좀 은둔형 지도자인 아버지인 김정일과는 다른 측면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준 측면에서 우리 특사단이 느끼는 감으로 상당히 솔직하고 뭐 대담하다 이런 쪽의 인상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화면 시청자 여러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이른바 그 카메라 워킹이 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좌에서 우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처럼 화면이 흘러가는 게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그 보도한 영상인데 말이죠. 이 접견이 끝나고 만찬장으로 이동할 때 제가 영상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정우영 안보실장이 잠깐 멈칫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리설주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만찬장 앞에. 아마 정우영 안보실장 입장에서도 저는 혼자 짐작을 해보건데 리설주가 만찬에 나오는 거를 혹시 모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에서 만났는데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 그 모습이 좀 놀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리설주가 찬란하게 등장을 했죠. 북한의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인데 저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북한도 정상 국가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가다.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1박 2일 동안에 저렇게 상당한 합의가 나오고 김정은이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4시간 동안 주재하고 했던 건 우리의 속내를 굉장히 자세히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해답 중에 하나는 김영남과 김여정도 와서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김영철도 1박 2일 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맹경일이라고 통전부 부부장이 인제에서 19일 통전부 부부장이면 김영철 바로 미칩니다. 네. 천혜성 차관하고 회담했던 전종수보다 더 윗전. 그러니까 김영철 바로 미친데 19일이나 여기 있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미 다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떻게 합의 보고 다 계산해 놓고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합의 보고 나머지는 호방한 모습을 보이는 걸 연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협상을 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이미 거의 다 합의된 것을 나 보고 들었는데 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가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한 것이 아닌가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우리 대표단이 도착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조율이 안 됐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번에는 미리 준비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 이거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만찬장에서 저렇게 건배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또 특이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정우영 실장이 건배하는 모습을 환하게 보고 마실 때 저기서 딱 커트를 하더라고요. 마시는 모습은 술을 마시는 장면은 또 텔레비전에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제 저 테이블에 말이죠. 와인이 1인당 한 병씩 놓여 있었는데 그 와인이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찬을 할 때 있었던 그 와인과 똑같다. 미셸 피까르인가 하는 와인이래요. 부르고뉴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관련 보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처음 봤는데 예. 김정은이 바로 저 와인과 같은 와인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애주가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애주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마시고도 정신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량이 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저런 거 보이시는 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술병 많이 쌓인 거는 가능한 주민들한테는 안 보여주겠죠. 예. 근데 저게 그 와인이 그렇게 또 비싼 와인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만 원대 정도 아주 고급 와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와인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와인을 갖고 있다가 내놓았는지.
뭐 단순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엄청 수입해 놓은 게 좀 쌓여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최고 지도자 밥 먹는 자리에 내릴 정도의 적어야 어떻게든 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조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만찬장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견할 때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어제 처음에 알려진 거는 만찬이 4시간 넘게 진행된 줄 알았더니 접견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만찬이 3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안정식 기자와 홍인익 박사에게 여쭙고 싶은 장면이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말이죠. 인사말을 할 때 정의용 수석 특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뭐 예우 차원에서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어제 화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정의용 실장이 서 있는 걸 보고 우리 대통령 친서를 정 실장이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할 때 저런 좀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 조선기록 영화로 나온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왜 정 실장이 저때 서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사실 정 실장의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오랫동안 서서 얘기를 하고 어제도 이제 우리 정부의 대표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저렇게 서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정 실장이 어떤 취지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저도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차원에서 김여정,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우리 쪽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 특사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영상을 봤더니 저희는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자,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 장면은 안 담겼어요, 영상에. 그 팩트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건데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또 워낙 고령이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홍인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특사는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추측입니다. 이거 완전히 추측인데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김여정이 저희 위원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과공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으로 우리 원수께서 얘기하신 걸 전달하는 거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전달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표시로 김정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의용 실장의 예의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게 추정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의전상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북한 방문 소식이 가장 큰 주제가 됐을 것이고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직접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요. 홍준표 대표가 아니고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정치권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직접 발표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 참여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의 만찬장 그리고 갔다 온 대북 특사들이 솔직하고 대담하다라고 일치된 목소리로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했다.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만났을 때 정의용 수석 특사보다는 서훈 국가전범원장 또 천혜성 차관인가요? 이 두 사람하고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인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자, 저렇게 보십시오. 잠깐 몇 마디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서훈 국가정보원장하고는 영상을 좀 편집을 했네요.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한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남북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의용 실장보다는 서훈 지금 국정원장이 이 올해 들어서의 남북관계의 마쿠 역할을 주로 해왔고요. 그리고 천혜성 차관이 통일부 정통관료로서 워낙 또 남북관계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보고를 받을 때 서훈이나 천혜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보고 받기에 당신이 이러이러를 했다는 걸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홍현익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나타낸 거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통일부하고 국정원 통로가 수시로 연락하는 통로였고 아무래도 이름을 들어도 더 많이 들어봤을 테고요. 정의용 실장님은 외교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한미 관계를 지금 거의 전담하다시피 맥메스터 보좌관하고 수시로 연락하시면서 네.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다자 외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서훈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김정일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 더군다나 북한에서 2년 가까이 살은 사람. 심포 경수로 질 때 직접 가서 2년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남다른 식견과 전략까지 이제 갖추고 계셔서 평소에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굉장히 전략가시거든요. 그리고 천혜성 차관도 통일부에서 계속 남북 회담 일꾼,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회담 일꾼으로 남북 회담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나지 읽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 굳이 뭐 우리 단장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얘기하는 건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보다 보면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인가요? 예. 리성건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악수를 할 때 옆에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정작 면담 장면을 보면 리성건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부장의 모습만 보여요. 서열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서열입니다. 그렇죠. 조평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총전부 아래이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김여정하고 거기 앉는데 리성건이 혹시 앉는다라면 말석에 앉을 수는 있는데 저기에 낄 정도의 그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그러니까 겁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조평통 위원장을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북한에서 조평통이라는 건 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정부기구로 넣긴 했지만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노동당의 외곽기구라고 분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전선부, 즉 김영철이 갖고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거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지만 조평통은 그 주요 직위에서는 이제 한참 그 하부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있는 데 있어서 같은 서열에 앉기는 사실은 3명만 앉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앉을 서열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면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의용 수석 특사가 친서를 전할 때인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직접 청와대 오찬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첩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브리핑하지 않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대표님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청와대 회동에 참석을 하신 건데 전체적인 신뢰에 청와대 회동이라는 것은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의 회동은 보여주기식의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에 되어 있고 또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자회동이라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갔습니다. 오늘 회동은 만족스러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이라든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대표께서 그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이라든가 대북 관계에 대한 생각은 표현하신 생각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장재인 수석께서 장재원 수석께서 이제 보고를 했겠지만은 DJ 노무현 이 두 분의 남북 정상회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북핵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또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이제 한반도 전쟁은 없다. 그렇게 선언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김정일은 핵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이 2007년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서 판문점을 휴전선을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북은 위장평화 공세만 했지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한다. 그 일정도 제가 받은 느낌은 북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는 북측에서 기획을 하고 북측에서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평화를 앞세운 이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유독 또 다급하게 4월 30일로 4월 말로 일정을 잡은 것은 지방선거용으로 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지방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책략인데 이것은 남북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으로서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이 이기게 되면 친북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힘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를 대화 파트너를 계속 격려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 이기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우리 이 정권도 똑같은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4월 말에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아니냐. DJ도 선거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선거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DJ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이 정부는 선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오자 회동 원래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갔으면 좋았겠는데 워낙 중대한 시점이어서 참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 달 말 홍준표 대표가 30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오찬회에서 나온 날짜인지 아니면 4월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쑥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한 것은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방 선거용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의 접견과 만찬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친서를 전달할 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서를 받아서 읽고 예. 이게 접지 않고 그대로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지만 정우영 실장, 지금 화면 나오나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정우영 실장이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친서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걸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나서 옆에 있는 결국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옆에 배석자한테 주게 마련인데 김영철한테 주지 않고 김여정에게 줬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김영철이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 파워는 김여정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읽고 있죠. 예. 읽어보고 옆 자리에 이제 김여정에게 살짝 미소를 띠고 그대로 전합니다. 예. 그리고 김여정이 제가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저걸 보면서 받아서 읽고 있는 장면이 느껴져요. 네. 그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읽는다. 그 정도로 위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너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그 대사는 안 나오지만 너도라 그랬을 때 김 부부장도 한번 읽어보지. 이러면서 김영철한테 안 주고 예. 당연히 그랬죠. 왜냐하면 서기 실장격이니까 그러니까 비서 그러니까 비서가 높은 거잖아요. 공산당에서는. 북한의 대남 비서하면 과거에 지금 통전부장이 대남 비서를 했으니까 비서가 높은 거니까 김정은이 자기 바로 밑에 비서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김영철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지만 그렇게 믿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비서실장이 격인 김여정한테 준 것이고 김여정은 또 그걸 바로 그냥 모셔놔야 되는데 자기도 한번 본다는 건 그 정도로 내가 지도자하고 친하다. 이게 저 편집하고 그런 것도 다 김여정이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김여정이 보고 요건 좀 잘라. 여기 좀 나 나오는 장면 하나 넣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 우리가 보는 것 자체를 김여정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 특사로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또 친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그 친서를 읽고 저희가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김여정 특사가 그 친서를 전달한 장면을 화면에서 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읽고 나서 접은 다음에 넘겨줬죠. 예.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넘겨 예, 어쨌든 이게 사실은 그 상대국의 이제 지도자가 보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 대 정상으로 보낸 거니까 사실은 정상이 읽고 너도 읽어봐 할 거는 아닌 거죠. 우리 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접어서 잘 보관하나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보관하나라고 하면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이 여럿이 있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는 문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는 어쨌든 특히나 김여정의 위상이라는 게 북한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상이냐라는 게 또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접견과 만찬 관련해서 말이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정우영 수석 특사의 메모가 메모. 화제가 됐어요. 예. 요즘 뭐 SNS 이용해서 예. 누구나 다 확대해서 그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런 내용 말이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과연 김정은의 발언인지 정우영 수석 특사가 미리 준비해간 메모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 수첩 확대한 게 이제 제가 어제 기자실에 있으면서 제 옆에 있는 기자하고 조선중앙통신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았는데 확대 보니까 화소가 깨지지 않고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저랑 옆에 기자랑 이거 무슨 말일까 하다가 통일부 기자실에서 이게 시작된 거군요. 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기자 그 사에서 인터넷 기사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가 퍼져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저랑 그 옆에 있는 기자랑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정우영 실장이 김정은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수첩이니까 이게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은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제 오후 무렵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저거를 해석하느라고 눈이 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녁 무렵에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게 정의용 실장이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발언의 요지를 정리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쵸. 결과적으로 미리 네. 준비해간 것이다. 근데 저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앞서 보셨던 그 북한이 방송하는 그 기록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거기를 자세히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정의용 실장 책상 앞에 수첩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는 수첩은 위로 넘기는 수첩이고요. 그다음에 저 메모가 나왔던 거는 옆으로 넘기는 수첩이거든요. 옆으로 넘기는 수첩은 보니까 미리 적어가서 발언 요지를 적어놓은 게 맞아요. 그리고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는 수첩은 위로 넘기는 수첩에다가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정확히 그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우리 대북 특사 5명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 내용을 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개된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지 이 부분도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말 판문점 개최.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 측 영토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 북미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또 김정은이 이야기를 해서 미국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nd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Great thing for the world. So we'll see how it all comes about. President, would you be willing to meet Kim Jong-un? We'll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외신들 보도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주요 외신들은 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내민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북한이 기꺼이 받으려 한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한국이 북한을 대화장으로 이끌어냈지만 비핵화 응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에서 진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 신문은 조금은 신중한 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제 홍현익 박사님, 북미 대화 이제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은 열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어요. 네. 북미 대화 그래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단계고요. 일단 북미 간의 최소한 탐색적 대화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 탐색적 대화도 안 응할 정도의 지금 카드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도 여기서 한 번 더 압박을 더 계속하면서 더 양보가 나올 때까지 더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이 김정은이 보통 얘기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담을 시작하라고 할 판인데 회담할 사람이 없어요.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수잔 손튼 동아태 그 차관보가 직접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셉윤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그래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는 여기서 더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회담해봐라 그럴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내일 회담해봐라는 안 그럴 것 같고 정의용 실장이 가서 보고를 하면 한국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 우리도 한번 시도에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나 비핵화가 있기 전에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고 진짜 북한이 행동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행동으로 한다. 그 대신에 대화는 일단 열어놔 보겠다. 이 정도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홍현익 박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의용 수석 특사가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들 특히 맥메스터 보좌관을 만나서 전달할 것 같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 정부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을 보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